2024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에 2,700명이 가게 문을 닫은 셈이에요. 10곳이 창업하면 8곳이 폐업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경제가 회복세라는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골목 상권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자영업 7개 업종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에 계신 분들 또는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먼저 동네 빵집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에만 3,591곳이 문을 닫았어요. 하루 평균 9.8곳이 사라진 겁니다. 5년 전인 2020년에는 2,101곳이 폐업했는데 불과 4년 만에 폐업 숫자가 70%나 늘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50대 사장은 코로나 때도 버텼는데 손님이 줄고 재료비는 오르니 월급을 제대로 가져간 적이 없다며 결국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제빵 마진율이 15% 수준인데 원자재 가격이 5.9% 급등하면서 마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2,000원짜리 빵 하나에 남는 돈이 300원이었는데 이제는 2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임대료, 전기요금, 인건비 빼면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이에요. 파리바게뜨는 2024년 전국 가맹점 3,000개를 돌파했습니다. 대량 구매로 원가를 낮추고 브랜드 파워로 고객을 끌어들이죠. 동네 빵집이 경쟁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문구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18년 약 10,000곳이던 문구점이 2024년에는 4,000곳으로 줄었어요. 6년 만에 60%가 사라진 겁니다. 한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주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인터넷 쇼핑몰 프랜차이즈 문구점이 확산하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학교 끝나면 꼭 문구점에 들렀거든요. 공책도 사고 연필도 사고 그랬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라고 해서 학생 한 명당 4만 원씩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일괄 구매하니까 동네 문구점에는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여기에 다이소의 등장이 결정타였습니다. 다이소는 2024년 매출 4조 원을 돌파했어요. 영업이익률이 7.5%인데 이마트 1.6%, 롯데마트 1% 미만과 비교하면 압도적이죠. 전국 1,519개 매장에서 초저가 문구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소 한 곳이 개업하면 주변 문구점 6에서 8곳이 폐업한다는 추정이 있어요. 다이소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58개 늘어나는 동안 문구점은 약 1,000곳 이상 사라졌습니다. 노래방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어요. 2020년에는 2,137곳이 폐업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성기였던 2006년에는 전국에 37,994개 업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 29,000개 수준이에요. 9,000개, 그러니까 23%가 사라진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 문화가 사라지면서 노래방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해요. 지난해부터는 2차 회식 장소로 노래방을 찾는 직장인도 급격히 줄었고요. 주 52시간제 도입되면서 회식 후 2차는 노래방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계산해보면 코인 노래방 기준으로 월세가 200만 원, 반주기기 인증비, 저작권료, 전기요금 합치면 영업 안 해도 월 400만 원이 나갑니다. 하루 10시간 영업해서 10만 원 벌면 한 달에 300만 원인데 고정비도 못 건지는 거예요. 세탁소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7년 약 2만 7천 곳이었는데 2024년 6월에는 2만 400곳으로 줄었어요. 6년간 7천 곳, 26%가 감소했습니다. 연평균 1,000곳씩 줄던 게 2023년부터는 연 2,000곳 이상으로 가속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국내 세탁 시장 규모는 2023년 5.7조 원에서 2028년 7.2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거든요. 시장은 커지는데 동네 세탁소는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비대면 세탁 플랫폼 때문입니다. 런드리고는 5년간 매출이 30배 성장했어요. 2023년 매출이 492억 원이에요. 워시스왑은 2020년 79억 원에서 2023년 333억 원으로 4배 넘게 뛰었습니다. 크린토피아는 전국 2,700개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앱으로 수거 신청하면 집 앞에서 가져가고 배달해주는 편의성에 개인 세탁소가 경쟁할 수 없는 거예요. 비대면 세탁 서비스 비중이 현재 4%에서 2028년에는 20에서 25%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어떨까요? 2024년 한 해 동안 11만 1,576명이 폐업했습니다. 전체 폐업자의 11.1%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수거든요. 전국 부동산 중개소는 약 11만 5천 곳으로 편의점보다 많아요. 하지만 매년 1만 곳 이상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이미 55만 명을 넘었어요. 한 동네에 중개소가 10곳씩 몰려있는 것도 이제는 흔한 풍경이죠. 결정타는 정보 플랫폼의 등장입니다.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이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꿔놓았어요. 예전에는 매물 정보가 중개사의 손에 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조건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한 중개업소 운영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상위에 노출되려면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의 광고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월 매출이 500만 원 나와도 임대료 150만 원, 광고비 100만 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구조거든요. 여기에 직거래 시장까지 급성장했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5천 건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연간 수십만 건에 이릅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중개수수료 수백만 원을 아끼고 싶어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주유소는 더 심각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폐업한 주유소가 677개예요. 매년 200개 이상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40년까지 8,529곳의 주유소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현재 전국 주유소가 약 11,000개 수준인데 17년 후에는 77%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의 말입니다. 망해서 폐업해야 하는데 최소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유류 저장 지하 탱크 철거 비용 800만에서 1,000만 원, 건축물 철거 비용 2천만에서 3천만 원, 토양 정화 비용까지 합치면 수억 원이 들거든요. 부지라도 팔리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부지 판매가 잘 안 되니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100곳의 주유소가 폐업 비용이 없어 완전히 방치된 흉물로 남아 있어요.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역 환경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여기는 약간 다른 얘기예요. 스크린 골프 시장 자체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거든요. 2022년 6,848억 원에서 2024년 7,040억 원으로 매출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스크린 골프장이 어려움을 겪을까요? 바로 시장을 골프존, 프렌즈 스크린, SG 골프 3개 회사가 92% 이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스크린 골프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파워와 최신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공통적으로 3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첫째, 디지털 전환입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앱이 오프라인 매장을 대체하고 있어요. 둘째, 대기업의 시장 장악입니다. 규모의 경제와 브랜드 파워 앞에서 동네 가게는 경쟁이 안 됩니다. 셋째, 인구 구조 변화예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1인 가구가 늘면서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네 빵집이 빵 하나를 팔려면 밀가루를 소량으로 사야 하니까 킬로그램당 2,000원에 사요. 하지만 파리바게트는 대량 구매로 킬로그램당 1,200원에 삽니다. 같은 빵을 만들어도 원가가 40% 차이 나는 거죠. 여기에 브랜드 인지도까지 더해지니 동네 빵집이 이길 수가 없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저 빌라 주인이 누군지 나만 알아
라는 정보의 독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클릭 몇 번이면 모든 정보가 다 나옵니다. 정보의 가치가 사라진 거죠. 주유소는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산업 자체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2024년 기준 전기차가 이미 60만 대를 넘어섰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객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업종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계 종사자를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첫째, 틈새 시장을 찾으세요. 대기업이 못 가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빵집이라면 대기업이 하지 않는 맞춤형 케이크나 특수빵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대전 성심당은 지역 특화 전략으로 2024년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둘째, 업종 전환을 고려하세요. 세탁소라면 세탁 편의점으로 전환하거나 수선 카페, 네일샵을 결합한 멀티숍으로 바꾸는 겁니다. 5평 기준 5천만 원 이하 소자본으로도 가능해요. 주유소라면 SK에너지처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태양광,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 충전소를 더한 복합 에너지 거점으로 바꾸는 거죠. 부지가 넓다는 장점을 살려서 도시명 물류센터나 택배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셋째, 온라인 연계는 필수입니다. 문구점이라면 인스타그램이나 스마트 스토어로 특수 문구나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세요. 오프라인 매장은 체험 공간으로 실제 판매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나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첫째, 창업하기 전에 폐업 비용부터 계산하세요. 주유소는 폐업에 최소 1억 5천만 원이 들어요. 노래방도 권리금 회수가 안 되면 수천만 원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하고 싶은 업종이 아니라 폐업 부담이 적은 업종을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둘째,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은 경쟁도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서 55만 명이 몰렸잖아요. 그 결과 한 동네에 10곳씩 몰려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셋째,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희망 리턴 패키지를 이용하면 점포 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재기 교육과 전직 장려 수당으로 최대 1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단의 새출발 기금은 채무조정,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를 지원해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한도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대 창업자의 소득은 평균 25.1% 하락한다는 KB금융지주 분석이 있어요. 창업하면 뭐라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생존 가능한 틈새를 찾거나 과감히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해요. 7개 업종의 공통점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중요한 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는 이미 우리 동네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빈 가게가 늘어나고 임대 안내문이 붙고 오래된 가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모습, 이게 다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동네에서 가게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어떤 가게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산업의 민낯을 파헤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